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천국의 라디오 올림.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라도 들어본 게 언제였을까? 아들 민준이가 어릴 때는 엄마 고마워요라고 말하던 때가 있었는데 언제부터 그 말들이 사라졌을까? 시계가 6시를 가리킬 무렵 말수는 이미 아침 준비를 거의 마쳤다. 밥상을 차려놓고 생선을 구워내고 반찬들을 작은 그릇에 정갈하게 담았다. 60살부터는 허리가 아파서 이 모든 일들이 고역이 되었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이었다.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었다. 아니,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좀 더 주무시면 되는데. 민준의 아내 수연이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오히려 당연히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지라는 기대가 담겨 있었다. 말수는 그 미묘한 뉘앙스를 놓치지 않았다. 50년을 살아보니 사람들의 진심과 겉말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겼다. 괜찮다. 습관이 되어서 그래. 말순의 대답은 언제나 이랬다. 짧고 별 의미 없어 보이고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만한 자신의 불편함이나 아픔을 드러내지 않는 대답. 그것이 착한 시어머니로 사는 법이라고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에게 주입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할게요. 수연의 말에 말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씁쓸한 웃음이 나왔다. 지난 10년간 들어온 말이었다. 저희가 할게요라고 하면서 정작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처음에는 정말로 그 말을 믿었다. 며느리가 신혼초라서 아직 서툴러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겨도 아이가 자라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말순의 역할은 더 늘어났다. 아이 돌보기, 아이 픽업, 학원 보내기, 빨래, 청소, 식사 준비. 어느새 그녀는 이 집의 가정부가 되어 있었다. 아니, 가정부보다 못했다. 가정부라면 적어도 월급은 받을 텐데. 민준이는 언제 일어나니? 어제 야근해서 좀 늦게 들어왔어요. 좀 더 재우셔야 할 것 같아요. 수연의 말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민준이 나이였을 때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 나갈 준비를 하고 떡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때도 피곤했지만 누구도 좀 더 잘하고 말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더 일찍 일어나서 더 열심히 하라는 말만 들었다. 세상이 변했다고 하지만 누구에게만 변한 것 같았다. 2장. 균열의 시작. 어머님, 오늘 제 친구들이 와요. 아침을 차리고 있던 말순의 손이 잠시 멈췄다. 수연의 친구들이 온다는 것은 곧 자신에게 더 많은 일이 주어진다는 뜻이었다. 집 청소를 더 깨끗하게 해야 하고 손님 맞을 음식도 준비해야 하고 그들이 있는 동안에는 최대한 조용히 있어야 했다. 몇 명이나 오는데? 3명이요. 간단하게 차만 대접하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헛웃음이 났다. 수연이 말하는 간단하게는 말순에게는 절대 간단하지 않았다. 차를 준비하려면 과일도 깎아야 하고 과자도 준비해야 하고 차 종류도 몇 가지 준비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오는 동안 자신은 방 안에 들어가 있어야 했다. 알았다. 말순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피로감. 깊고 오래된 피로감이 그녀의 목소리에 스며들었다. 오전 내내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다. 이미 깨끗했던 곳도 다시 닦고 또 닦았다. 허리가 아파서 자주 허리를 펴야 했지만 그럴 때마다 시간이 모자라다는 조급함이 밀려왔다. 수연의 친구들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아야 했다.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말수는 과일을 깎기 시작했다. 사과배, 포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깎고 씻고 예쁘게 담았다. 이 모든 일을 하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자라고 있었다. 나는 언제 손님을 초대해서 차를 마셔본 적이 있었을까? 결혼한 이후로 한 번도 없었다. 아니, 결혼 전에도 그런 여유는 없었다.
어릴 때부터 가난했고 결혼해서도 계속 가난했고 이제 조금 살만해졌지만 여전히 손님을 맞을 자격은 없는 것 같았다. 이 집에서 그녀는 주인이 아니라 일꾼이었으니까. 오후 2시. 수연의 친구들이 도착했다. 현관에서 들리는 밝은 웃음소리와 인사말들. 말수는 거실에서 멀리 떨어진 안방으로 들어갔다. 텔레비전 소리도 최대한 낮춰놓고 존재감을 지우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문틈으로 들리는 대화 소리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다. 수연아, 집이 정말 깔끔하네. 청소 잘했다. 아, 시어머님이 해주셨어요. 아, 시어머님이 계시구나. 어디 계세요? 말수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 수연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지. 혹시 어머님 나와서 인사하세요라고 할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가 있었다. 방에 계세요. 좀 연세가 있으셔서 피곤하실까봐. 말순의 가슴이 순간 답답해졌다. 연세가 있으셔서 피곤하실까봐라니. 마치 자신이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늙은이인 것처럼 들렸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을 피곤해서 방에서 쉬고 있다고 표현하다니. 그래도 인사라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친구 중 한 명이 말했다. 말수는 귀를 더 기울였다. 괜찮아요. 어머님이 좀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저희끼리 편하게 있어요. 부담스러워한다. 말수는 그 단어를 되새겼다. 자신이 언제 부담스러워한다고 했을까? 오히려 항상 괜찮다, 상관없다라고만 말했는데 언제부터 자신의 마음을 수연히 대변하게 되었을까? 대화는 계속되었다. 아이들 얘기, 남편들 얘기, 여행 계획 얘기. 말수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소리는 자꾸만 들어왔다. 그리고 그 대화들 속에서 자신의 존재는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마치 이 집에 그녀는 없는 것처럼. 1시간쯤 지났을까? 친구들이 화장실을 가겠다며 자리를 뜨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말수는 우연히 수연과 다른 친구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시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 힘들지 않아? 뭐. 사실 좋은 점도 많아요. 집안일은 다 해주시고 애 봐주시고. 그래도 불편할 텐데. 가끔은 그래요. 근데 뭐 우리 집 도우미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괜찮아요. 도우미 같은 존재. 말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도우미 같은 존재라고. 평생을 이 아들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를 도우미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다. 그 순간 말수는 자신이 지난 10년간 이 집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정확히 깨달았다. 가족이 아니라 일꾼. 어머니가 아니라 관리인.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용당하는 존재.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울면 안 되었다. 이런 것쯤으로 울면 안 되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50년간 조금씩 쌓아온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3장. 침묵 속의 폭풍. 친구들이 떠난 후 말수는 자리를 정리했다. 찻잔을 씻고 과일 접시를 치우고 거실을 다시 정돈했다. 모든 일을 기계적으로 해냈다. 마음은 텅 비어 있었지만 손은 계속 움직였다.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수연의 말에 말수는 고개만 끄덕였다.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도우미 같은 존재라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은 무거웠다. 평생 해온 일들이었지만 오늘따라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누구를 위해 하는 일인지 왜 해야 하는 일인지 모르겠었다. 민준이가 퇴근해서 돌아왔다. 평소처럼 어머니 안 계세요? 라고 큰 소리로 인사했다. 말수는 부엌에서 여기 있다라고 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동안 말순도 함께 앉아 있었지만 대화에는 끼지 못했다. 민준과 수연은 서로의 하루 얘기를, 아이는 학교 얘기를 했다. 말순에게 하루 어땠는지 묻는 사람은 없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가는 거 어때? 수연이 갑자기 제주도 여행 얘기를 꺼냈다. 말순의 귀가 쫑긋했다. 좋지.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는데. 그럼 이번 주에 항공료 알아볼게. 어머님도 같이 가시죠? 순간 말순의 마음이 조금 밝아졌다. 자신도 함께 가자고 하다니. 오랜만에 가족 여행이라니. 제주도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나도 가도 되겠니? 당연하죠. 가족 여행이잖아요.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뭔가 망설이는 것 같았다. 엄마, 제주도 가면 많이 걸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다. 나도 여행 가고 싶었어. 말순의 대답에 수영과 민준이 시선을 주고받았다. 무언가 눈빛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다. 말순은 그 시선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기분 좋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 그럼 일단 알아볼게요. 수연의 대답은 미적지근했다. 말순은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그냥 예의상 한 말이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함께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밤늦게 말순은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다. 물 한 잔을 마시려고 했는데 민준과 수연의 방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아서 소리가 새어나왔다. 제주도에 어머니까지 가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민준의 목소리였다. 말순의 발걸음이 멈췄다.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끼리 가는 게 편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안 간다고 하기도 그렇고. 어머님한테 집에 계시면서 쉬라고 하면 어때요? 여행 가면 피곤하실 거라고. 말순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또 자신의 마음을 멋대로 짐작해서 결정하려고 했다. 피곤할 거라고 불편할 거라고. 정작 자신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래도 처음에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냥 집에서 편히 쉬시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어머님도 우리 따라다니는 게 힘드실 거예요. 힘들다고 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가고 싶다고 했는데. 말순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깊은 절망감이 몰려왔다.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인지 이제야 분명히 알 것 같았다.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불편하면 배제하고 싶어 하는 존재. 가족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가족 취급을 받지 못하는 존재. 말순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0년을 되돌아보았다. 아니, 지난 50년을 되돌아보았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자신의 의견은 무시당하고 자신의 마음은 다른 사람이 대변하고 자신의 존재는 필요에 따라 이용당하기만 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더 슬픈 것은 지금까지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불평하지 않는 것이 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헌신이었고 착취였고 무시였다. 새벽이 되어서야 말순은 잠에 들었다. 그리고 꿈속에서 22살의 자신을 만났다. 결혼식 날 행복에 가득 찬 얼굴로 미래를 꿈꾸던 그 젊은 여자를. 그때의 자신에게 지금의 현실을 말해준다면 과연 그 선택을 했을까? 그 사장. 금이 간 믿음. 다음 날 아침 수연이 말했다. 어머님, 제주도 여행은 저희끼리 다녀올게요. 어머님은 집에서 편히 쉬세요. 예상했던 말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도 가고 싶은데. 말순의 목소리는 작았다. 하지만 분명했다. 어머님, 제주도 가면 많이 걸어야 하고 힘드실 거예요. 집에서 푹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결정해 주었다. 힘들 거라고, 쉬고 싶을 거라고. 정작 당사자인 자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다. 난 안 힘들어. 가고 싶어. 이번에는 조금 더 큰 목소리였다. 말순 자신도 놀랐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졌었는지. 어머니. 민준이 끼어들었다. 어머니가 계시면 저희도 신경 쓰이고요. 차라리 집에서 편히 계세요. 신경 쓰인다.
그 말이 말순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자신의 존재가 신경 쓰인다고. 가족 여행에서 자신이 신경 쓰이는 존재라고. 알았다. 말순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다. 자신의 의견 따위는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그날 오후 말순은 혼자 앉아서 생각했다. 정말로 오랫동안.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선택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72년을 살면서 자신을 위해 산 시간이 얼마나 될까? 22살에 결혼하기 전까지? 그때도 가난한 집안을 돕느라 자신만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다. 그렇다면 정말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했다. 이상했다. 자신의 인생인데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시어머니로만 살았다. 김말순이라는 개인으로 산 시간은 없었다. 저녁 무렵 말순은 작은 결심을 했다. 내일부터는 조금씩 다르게 살아보기로. 작은 것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30분 늦게 일어났다. 새벽 5시 30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말순에게는 큰 변화였다. 50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 처음으로 시간을 바꿔본 것이었다. 부엌에 나갔을 때 수연이 이미 나와 있었다. 어머님, 오늘 좀 늦으시네요.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야. 그냥 좀 더 잤어.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말순에게는 의미가 컸다. 그냥 좀 더 자고 싶어서라는 자신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밥은? 지금 할게. 말순은 평소보다 느긋하게 움직였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다. 자신만의 속도로 움직였다. 수연의 표정에 약간의 불편함이 스쳤다. 평소 같으면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을 텐데 오늘은 자신이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말순은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 작은 변화가 시작이었다. 5장. 우연히 들은 진실. 제주도 여행을 이틀 앞두고 말순은 우연히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다. 그날 밤 늦게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에서 나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민준과 수연이 소파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여행 다녀와서 어머니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민준의 목소리였다. 말순은 벽 뒤에 숨어서 귀를 기울였다. 무슨 얘기요? 요양원 말이야. 이제 슬슬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요양원. 그 단어가 말순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야. 생각해봐.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우리도 이제 아이 교육에 더 신경 써야 하고. 솔직히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말순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래도 요양원은 좀. 요즘 요양원 시설 좋아. 또래들도 많고 오히려 어머니한테 좋을 수도 있어. 여기서는 할 일도 없고 심심하실 텐데. 할 일이 없다고? 자신이 이 집에서 하루 종일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일까? 어머님이 싫어하실 텐데. 처음에는 그러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실 거야. 사람은 다 그런 거니까. 적응한다. 마치 자신이 동물처럼 어디든 내버려 두면 알아서 적응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돈은? 어머니 명의로 된 칩이 있잖아. 그거 팔면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말순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자신 명의로 된 집. 평생 시장에서 떡을 팔아서 모은 돈으로 산 그 집. 민준이가 결혼하면서 살 곳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신이 양보했던 그 집. 그 집은 어머님 집인데.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잖아. 어머니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크고.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이 관리한다고?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모두 자신이 내고 있는데? 아니, 그보다도 그 집은 자신의 평생 노동의 결과물인데? 그래도. 수연아, 우리도 이제 생각해 볼 때가 됐어.
아이도 크고 있고 우리 생활도 생각해야 하고.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또래들과 지내시는 게 더 좋을 거야. 또래들과 지내는 게 좋다고. 가족과 함께 사는 것보다 남들과 지내는 게 좋다고. 자신이 지금까지 이 가족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언제부터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한두 달 전부터. 아, 그리고 이번 여행도 그래서 어머니를 안 모시고 가는 거야. 우리끼리 좀 자유롭게 있어 보고 싶어서. 여행도. 그것도 계획된 일이었다. 자신을 배제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여행. 말수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앉아서 손을 떨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 몸 전체를 휘감았다. 요양원.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 평생을 이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요양원이 자신의 마지막 거처가 될 것이라니. 그리고 자신의 집까지 팔아서 그 비용으로 충당하겠다고 한다. 자신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유일한 재산을 자신의 동의도 없이 처분하겠다고 한다. 말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이 가족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사랑받는 어머니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짐. 고마워해야 할 은인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 눈물이 흘렀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서러움과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뭔가 해야 했다.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요양원에 보내질 것이고 자신의 집도 빼앗길 것이었다. 그날 밤 말수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기 시작했다. 6장. 침묵의 계획. 다음 날부터 말순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졌다.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먼저 자신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했다.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통장 정리를 했다. 자신 명의로 된 집 서류도 확인했다. 다행히 아직 민준에게 명의를 넘기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집 매매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다. 변호사는 놀라며 자세한 상황을 물었다. 말순은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드님과 상의하지 않으시고 진행하시겠다는 건가요? 제 집입니다. 제가 번 돈으로 산 집이고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문제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족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순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났다.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집을 매매하는 절차를 자세히 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매매 대금은 어떻게 받는지. 모든 것을 꼼꼼히 메모했다. 참고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이미 결정했습니다. 말수는 집에 돌아와서 조용히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다. 집 시세를 알아보고 매매 의뢰를 했다. 모든 일을 은밀하게 진행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했다. 아침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다. 하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이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민준과 수연은 말순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관심이 없어서 눈치채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이틀 후 드디어 제주도 여행을 떠나는 날이 되었다. 어머님 잘 다녀올게요. 집에서 푹 쉬세요. 수연의 인사는 형식적이었다. 어머니,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민준의 인사도 마찬가지였다. 잘 다녀와라. 말순의 인사는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들이 떠난 후 말순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왔다. 집을 보러 오고 싶다는 구매 희망자가 있다고.
말수는 흔쾌히 승낙했다. 그리고 이삿짐 센터에 연락했다. 자신의 짐만 따로 빼서 옮겨달라고 했다.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일단 짐부터 정리하기로 했다. 5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하나하나가 추억이었고 하나하나가 자신의 삶의 흔적이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와 결별해야 했다.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박스에 담았다. 옷가지, 사진 몇 장, 중요한 서류들.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72년을 산 사람의 짐치고는 너무 적었다. 나머지는 모두 버리거나 기부하기로 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7장. 해방의 순간. 이틀째 되는 날 집을 보러 온 구매 희망자가 즉석에서 매매 계약을 하겠다고 했다.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이었지만 말수는 흔쾌히 승낙했다. 빨리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일정을 정했다. 일주일 후였다. 생각보다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삿짐도 정리했다. 박스 5개. 72년의 삶이 박스 5개로 정리되었다. 씁쓸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다. 그리고 새로 살 곳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 바다가 보이는 곳, 조용한 곳을 원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울진이 좋을 것 같았다. 바다도 보이고 집값도 저렴하고 무엇보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이었다. 울진의 한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다. 혼자 살 작은 집을 구한다고. 바다가 보이면 좋겠다고. 부동산 중개인은 친절하게 몇 군데를 추천해 주었다. 다음 날 기차를 타고 울진으로 갔다. 생전 처음 혼자 하는 여행이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수는 묘한 기분을 느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 울진에 도착해서 부동산을 찾았다. 중개인은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말순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혼자 사실 건가요? 자식들은 뭐라고 하세요? 제 일입니다. 말순의 단호한 대답에 중개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몇 군데 집을 보러 다녔다. 마지막에 본 집이 마음에 들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단독주택이었다. 마당도 있고 작은 텃밭도 있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다. 이 집으로 하겠습니다. 정말이요?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이미 생각 다 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에 집 잔금을 받으면 바로 이곳 집값을 치르기로 했다. 울진에서 하루 더 머물면서 동네를 둘러보았다. 작은 시장도 있고 병원도 있고 혼자 살기에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말수는 휴대폰으로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여행 잘하고 있니? 집에서 잘 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아직은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었다. 8장. 마지막 인사. 민준 가족이 제주도에서 돌아오기 하루 전 말수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삿짐도 울진으로 보냈고 집 잔금도 받았고 새집 계약도 완료했다. 이제 마지막 하루가 남았다.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하루. 평생 살던 집을 떠난다는 것이 이렇게 슬픈 일인 줄 몰랐다. 벽 하나하나 방 하나하나에 추억이 서려 있었다. 민준이가 어릴 때 뛰어다니던 거실, 남편과 함께 밤늦도록 이야기하던 안방, 혼자서 눈물 흘리던 부엌.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추억들과 작별해야 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마지막 밤 말수는 편지를 썼다. 민준에게 남기는 편지였다. 민준아, 엄마가 이 편지를 쓸 줄은 나도 몰랐다. 72년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다. 너희가 요양원 보내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리고 내 집을 팔아서 그 비용으로 쓰려고 한다는 것도. 나는 바보가 아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안다. 도움이 같은 존재. 수연이가 친구들한테 한 말이다. 나는 너희에게 도움이었구나. 50년 동안 너를 키우고 10년 동안 너희 집안일을 하면서 나는 도움이었구나. 괜찮다.
이제 이해했다. 나는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다. 필요할 때만 이용당하고 불편하면 치워버리고 싶은 존재였다. 그래서 결정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집에서 나가겠다. 다시는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 집은 내가 팔았다. 내 돈으로 산 집이니까 내가 팔 권리가 있다. 그 돈으로 내 앞으로 남은 시간을 살겠다. 너희 눈치 보지 않고 누구한테 미안해하지 않고. 미안하다. 그동안 너희에게 짐이 되어서. 고맙다. 그래도 지난 10년 동안 함께 살 수 있게 해줘서. 이제 정말로 독립해라. 내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다오. 엄마가. 편지를 다 쓰고 말수는 한참을 울었다. 서운함과 아쉬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9장. 새로운 시작. 다음 날 아침 민중 가족이 돌아왔다. 어머니 잘 계셨어요? 응, 잘 있었다. 말순의 대답은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가방 하나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수연이 이상하게 생각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잠깐 나갔다 올게. 말수는 현관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 기차역으로 향하면서 말수는 휴대폰을 껐다. 민준이 편지를 발견하고 전화할 게 뻔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울진행 기차에 몸을 맡기며 말수는 처음으로 자유롭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무도 자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아무도 자신을 위해 뭔가를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다. 그냥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되었다. 울진에 도착해서 새 집으로 갔다. 작지만 깨끗한 집이었다. 마당에서 바다가 보였다. 파란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웃음이 났다. 72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집을 갖게 되었다. 짐을 정리하고 집 안을 둘러보았다. 부엌도 있고 작은 거실도 있고 침실도 있었다. 모든 것이 자신 혼자 쓰기에는 충분했다. 저녁 때가 되어서 근처 마트에 갔다. 혼자 먹을 식재료를 샀다. 오랜만에 자신이 먹고 싶은 것만 골라서 샀다. 집에 돌아와서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다. 김치찌개와 밥. 오랜만에 자신만을 위한 식사였다. 맛있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천천히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 10장. 첫 번째 전화. 사흘이 지났을 때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말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했다. 울진에 있다. 울진이요? 왜 거기에? 어머니, 집이 팔렸다고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편지 안 받니? 봤어요.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어머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민준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다. 왜 안 되니? 내 집인데. 어머니 집이긴 하지만 저희가 살고 있었잖아요. 갑자기 팔아버리면 저희는 어떡해요? 너희는 젊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말순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어머니 다시 집으로 오세요. 이야기해봐요. 할 이야기 없다. 너희가 원하던 대로 해줬으니까 이제 만족하지 않니? 무슨 말씀이세요? 요양원 말이야.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먼저 나왔다. 전화 너머로 민준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그건 그건 뭐? 내 생각 없이 결정한 일 아니야? 내가 요양원에 가고 싶다고 한 적 있니? 이제 됐다.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나는 내 남은 시간을 내 방식대로 살겠다. 말수는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평생 아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다. 오히려 시원했다. 11장. 새로운 일상. 일주일이 지나자 말수는 울진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나가서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다. 아무도 자신에게 아침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다. 자신이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 되었다. 근처에 작은 시장이 있었다. 거기서 장을 보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어르신 새로 이사 오셨어요? 네, 서울에서 왔어요. 혼자 사세요? 네. 자식들은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더 묻지 않았다. 작은 마을의 배려였다. 시장에서 떡 장사를 하던 경험을 살려서 작은 분식점을 차릴 생각을 했다. 집 앞 공간을 개조해서 간단한 분식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부동산에 가서 상담을 받았다. 상업 등록도 하고 간단한 인테리어도 계획했다. 오랜만에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설렘이 있었다. 12장. 아들의 방문. 한 달 후 민준이 울진까지 찾아왔다. 어머니, 현관에 서 있는 아들을 보며 말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리움과 서운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어머니를 찾아왔죠. 들어가도 될까요? 말수는 문을 열어주었다. 민주는 집 안을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여기서 혼자 사세요? 그래, 불편하시겠어요? 전혀. 오히려 편해. 민주는 할 말을 잃은 듯 잠시 침묵했다. 어머니, 다시 집으로 돌아가세요. 싫다. 왜요? 거기는 내 집이 아니야. 나는 그냥 일꾼이었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니? 도우미 같은 존재라고 했잖아. 수연이가.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그냥 하는 말이었어요. 하는 말? 그냥 하는 말로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니? 50년 동안 너를 키운 사람을? 어머니, 요양원 계획도 그냥 하는 말이었니? 내 집 팔아서 그 돈 쓰겠다는 것도?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으니까.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보니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성급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거야. 나를 물건처럼 생각한 거지. 말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다.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말순은 쓴 웃음을 지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이야. 나는 언제 존중받았니? 내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니?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관심 있었니?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가 원하는 게 뭔데요? 늦었어. 이제 묻기에는 너무 늦었어. 그래도 민준아. 말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 70년 넘게 남을 위해서 살았으니 남은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 혼자서 어떻게 사세요? 잘 살고 있어. 보다시피. 실제로 말순의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생기가 돌고 있었다. 분식점도 차릴 거야. 예전에 떡 장사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어머니 나이에 장사를. 내 나이가 어때서? 아직 정정해. 일할 수 있어. 민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였다. 이제 알았다면 됐어. 너희들도 이제부터는 나 없이 잘 살아라. 가끔 연락이라도. 그건 생각해 볼게. 민주는 울진에서 하루 머물다가 서울로 돌아갔다. 떠나기 전에 말했다. 어머니 건강하게 지내세요. 정말 죄송했어요. 말수는 고개만 끄덕였다. 용서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아직은 할 수 없었다. 13장. 말순 분식. 2달 후 말순의 작은 분식점이 문을 열었다. 상호명은 말순 분식이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건 가게였다. 메뉴는 간단했다. 떡볶이, 순대, 김밥, 어묵. 모두 말순이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이었다. 첫날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다. 마을 사람 몇 명이 구경 삼아 들렀을 뿐이었다. 하지만 말순은 실망하지 않았다.
처음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틀째, 사흘째가 지나면서 조금씩 손님들이 늘어났다. 떡볶이 맛이 좋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아줌마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세요? 50년 동안 만들어 봤거든. 말순의 대답에 손님들이 놀라며 웃었다. 일주일 후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 회사원들, 동네 아주머니들. 모두 말순의 음식을 좋아했다. 할머니, 여기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요. 고마워. 또 와라. 손님들과 나누는 대화가 즐거웠다. 오랫동안 잊었던 성취감을 느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보람을 느꼈다. 한 달이 지나자 가게는 제법 안정 궤도에 올랐다. 수입도 생활하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 매일이 즐거웠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게 준비를 하고 오전에는 장을 보고 오후에는 손님을 맞았다. 저녁에는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셨다. 단순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다. 14장. 새로운 친구들. 울진에 온 지 석 달이 되었을 때 말순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다. 분식점 근처에 오키네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박오키 씨가 있었다. 말순과 비슷한 나이의 과부였다. 언니 혼자 사시기 어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요. 저도 그래요. 남편 죽고 나니까 오히려 편해졌어요. 두 사람은 금세 친해졌다.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나면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기도 했다. 오키를 통해서 동네의 다른 사람들과도 친해졌다. 마을 이장 부인, 미용실 사장, 슈퍼마켓 사장 등 모두 말순을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었다. 말순 씨, 서울서 왔다면서 왜 여기 와서 장사해요?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요? 나이가 몇이에요? 72이요. 어머, 그 나이에 새로 시작하다니. 대단해요. 사람들은 말순의 용기를 칭찬했다. 그 칭찬이 말순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한 달에 한 번씩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회식을 하기도 했다. 회를 시켜놓고 소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말순 씨, 자식들은 뭐라고 안 해요? 혼자 산다고. 처음엔 뭐라고 했는데 이제는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도 가끔은 보고 싶을 텐데. 글쎄요. 보고 싶긴 한데. 복잡해요. 말순은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다. 사람들은 모두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우리도 다 그래요.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나이 들어서는 짐이 된다고 하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사는 게 편해요.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편했다. 15장. 계절의 변화. 가을이 왔다. 울진의 가을 바다는 특별했다. 파도 소리도 더 깊어지고 하늘도 더 높아 보였다. 분식점도 계절에 맞춰 메뉴를 바꿨다. 따뜻한 국물 요리들을 추가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라면. 차가워진 날씨에 손님들이 더 좋아했다. 할머니, 김치찌개 진짜 맛있어요. 집에서 먹는 맛이에요. 그럼 잘 됐다. 많이 먹어라. 손님들의 칭찬에 말순은 더욱 정성을 들여 요리했다.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든다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다.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했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기쁨으로 하는 일이 되었다. 어느 날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간단한 안부 인사였다. 말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잘 지내고 있다. 너희들도 건강해라. 짧은 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직 예전처럼 가까워질 수는 없지만 완전히 연락을 끊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16장. 겨울 준비. 겨울이 다가오면서 말순은 본격적으로 겨울 준비를 시작했다. 연탄을 주문하고 김장 준비도 했다. 오키와 함께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었다. 언니 김장 혼자 하시려고 했어요. 그럴 생각이었는데 안 돼요. 우리 함께 해요. 혼자 하면 재미없어요.
오키의 제안으로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김장을 했다. 여러 사람이 함께하니 일도 빨리 끝나고 재미도 있었다. 말순 씨, 김치 맛 좋네요. 비법이 뭐예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정성껏 담았어요. 정성이 들어가면 맛이 다르죠. 김장을 끝내고 함께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런 시간들이 말순에게는 소중했다.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분식점에 손님이 더 많아졌다. 따뜻한 음식을 찾는 사람들 때문이었다. 할머니, 어묵 국물 진짜 시원해요. 많이 드세요. 추운 날씨에 따뜻한 거 먹어야죠. 손님들과 나누는 대화가 말순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17장. 첫 번째 겨울. 울진에서 보내는 첫 번째 겨울이었다. 바닷바람이 차가웠지만 말순의 마음은 따뜻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예전 같으면 아들 가족을 위해 준비할 것들을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크리스마스를 준비했다.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도 사고 케이크도 주문했다. 혼자 보내는 크리스마스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당일 오키가 찾아왔다. 언니 혼자 있지 말고 우리 집에 와요. 같이 저녁 먹어요. 고마워. 그럴게. 오키네 집에서 다른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치킨도 시켜 먹고 케이크도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말순 씨 올해 어땠어요? 제일 행복한 해였어요. 진심이었다. 72년을 살면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해였다. 내년에는 뭐 하고 싶어요? 분식점 좀 더 크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행도 가보고 싶어요. 여행이요? 어디로? 제주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 제주도. 아들 가족이 자신을 빼고 다녀온 그곳에 혼자서 가보고 싶었다. 18장. 새해 다짐. 새해가 밝았다. 말순은 바닷가에 나가서 일출을 보았다. 붉은 해가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모습이 장관이었다. 올해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자.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새해 첫날부터 분식점을 열었다. 일하는 것이 즐거웠으니까.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손님들과 나누는 새해 인사가 따뜻했다. 1월 중순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도. 어머니, 분식점 한다고 들었어요. 누군가 알려줬나 보다. 응 하고 있어.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 재미있어. 그래도 나이가. 내가 뭘 하든 내 맘이야.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네. 건강하세요. 너희들도. 통화는 그렇게 끝났다. 예전처럼 길고 친밀한 대화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로 안부는 확인했다. 2월이 되면서 말순은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여행사에 가서 상담도 받고 인터넷으로 정보도 찾아봤다. 언니 혼자 여행 가세요? 오키가 물었다. 응, 제주도 가보고 싶어서.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진짜? 네. 저도 제주도 가본 적 없어요. 두 사람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다. 3월에 가기로 했다. 19장. 제주도 여행. 3월 말순과 오키는 제주도로 떠났다. 말순에게는 생전 처음 가는 제주도였다. 와, 정말 아름답다. 공항에서 내려서 본 제주도의 풍경에 감탄했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푸른 바다. 모든 것이 그림 같았다. 호텔에서 짐을 풀고 첫 번째 관광지인 성산 일출봉으로 갔다. 올라가는 길이 힘들었지만 정상에서 본 풍경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다. 언니 이걸 왜 이제서야 봤을까요? 맞아. 진작 올 걸 그랬어. 두 사람은 마치 소녀처럼 즐거워했다. 둘째 날에는 한라산 중턱까지 올라가 보았다. 힘들었지만 성취감이 있었다. 72살에 한라산을 올라다니. 우리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요. 나이가 뭐 대수라고.
셋째 날에는 해변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다. 백사장에 앉아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셨다. 언니 행복해요. 응, 너무 행복해. 정말로 행복했다. 이런 자유로움이 있는 줄 몰랐다. 제주도에서 보낸 4일은 말순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아들 가족이 자신을 빼고 다녀온 그곳에서 오히려 더 큰 행복을 느꼈다. 20장. 돌아온 일상. 제주도에서 돌아와서 분식점을 다시 열었다. 여행 이야기를 들으려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할머니 여행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 다음에 또 가려고. 대단하세요? 그 나이에 제주도까지? 나이가 뭐 대수야. 마음만 젊으면 돼. 말순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다. 4월이 되면서 울진에도 봄이 왔다. 집앞 마당에 꽃들이 피기 시작했다. 말순은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상추와 고추를 심었다. 언니 농사까지 짓네요. 재미있어. 뭔가 키운다는 게. 자신이 심은 채소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거웠다. 새로운 생명이 자라는 것처럼 자신도 새롭게 자라고 있는 것 같았다. 5월에는 분식점을 조금 확장했다. 테이블을 2개 더 늘리고 메뉴도 추가했다. 손님들이 많아져서 필요한 조치였다. 할머니 장사 잘 되네요. 고마워서 그래. 다들 잘 와주니까. 실제로 매출도 좋았고 무엇보다 일하는 게 즐거웠다. 21장. 1년 후. 울진에 온 지 1년이 되었다. 말순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피부에는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예전에 체념한 듯한 눈빛이 아니라 희망에 찬 눈빛이었다. 언니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키가 말했다. 뭐가? 모든 게요. 표정도 말투도 걸음걸이도.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그래? 네. 훨씬 젊어 보여요. 실제로 말순은 젊어 보였다. 마음이 젊어지니 외모도 따라서 젊어진 것 같았다. 분식점도 마을의 명소가 되었다. 관광객들도 찾아오고 멀리서 일부러 오는 손님들도 있었다. 할머니 떡볶이 맛집이라고 인터넷에 나왔어요. 인터넷에? 네, 후기도 엄청 좋아요. 인터넷이라는 것은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음식을 좋아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기뻤다. 6월 어느 날 민준이 다시 울진으로 찾아왔다. 이번에는 수영과 아이도 함께였다. 할머니, 손녀가 달려와서 말순을 안았다. 1년 만에 보는 손녀는 많이 자라 있었다.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손녀의 말에 말순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래, 이 아이는 죄가 없지.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연의 인사는 예전보다 정중했다. 어색해하는 기색도 있었다. 그래, 왔구나. 말순의 인사는 담담했다. 분식점이 이거예요? 민준이 가게를 둘러보며 물었다. 응, 장사 잘 되세요? 그럭저럭. 가족들은 하루 머물다가 갔다. 예전처럼 편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로를 미워하지는 않았다. 떠나기 전에 민준이 말했다. 어머니 정말 잘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네, 표정도 밝으셔지고 건강해 보이세요. 고마워.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늦은 깨달음이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다. 이제 됐어. 너희들도 잘 살아라. 22장. 새로운 도전. 2년차가 되면서 말순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분식점 옆에 작은 카페를 추가로 열기로 한 것이다. 언니 카페 할 수 있어요. 해보는 거지 뭐. 안 되면 말고.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즐거웠다. 커피 내리는 법을 배우고 간단한 디저트 만드는 법도 배웠다. 쉽지 않았지만 재미있었다. 말순 카페가 문을 열었다. 분식점과 카페를 함께 운영하는 것이었다. 할머니 커피도 맛있네요. 고마워. 열심히 배웠거든.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다.
바다가 보이는 카페라서 더욱 인기가 있었다. 저녁에는 오키와 함께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마을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 나이에 책 읽기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맞아요. 젊을 때는 바빠서 못 읽었는데. 새로운 취미들이 생기니 하루하루가 더욱 풍성해졌다. 23장. 진정한 행복. 3년째가 되었을 때 말수는 확신했다.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분식점과 카페는 마을의 명소가 되었고 말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다. 말순 언니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에요. 이장 부인이 말했다. 그 나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시키다니. 정말 대단해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말수는 뿌듯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성과였으니까. 가을이 되어서 민중 가족이 또 찾아왔다. 이번에는 며칠 머물겠다고 했다. 어머님 정말 멋져요. 수연이 진심으로 감탄했다. 뭐가? 이 모든 것들요. 혼자서 이런 일을 해내시다니. 혼자가 아니야. 좋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 실제로 마을 사람들의 도움이 컸다. 어려울 때마다 서로 도와주는 공동체였다. 어머님 행복하세요? 수연의 질문에 말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정말 행복해. 거짓말이 아니었다. 진짜로 행복했다. 그날 밤 바닷가에서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했다. 손녀가 말순의 손을 잡고 걸었다. 할머니 계속 여기 살 거예요? 응, 여기가 좋아. 저도 가끔 놀러 와도 돼요? 언제든 환영이야.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다. 24장. 완전한 화해. 4년째 봄 민준이 혼자 찾아왔다. 어머니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무슨 이야기? 사과하러 왔어요. 진심으로. 민준은 무릎을 꿇고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아들을 보니 말순의 마음도 흔들렸다. 일어나라.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던 것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말순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용서해 주세요. 진작 용서했어. 화내봐야 내가 힘들어. 그날 밤 모자는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서로에 대한 오해도 풀고 그동안의 상처도 치유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해요. 이 나이에 이런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다니. 나도 몰랐어.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존경해요. 진심으로. 아들의 존경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뿌듯한 일인 줄 몰랐다.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어머니 사업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마라.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날 이후로 민중 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같이 사는 것은 아니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25장. 5년 후. 울진에 온 지 5년이 되었다. 말수는 이제 완전히 마을 사람이 되었다. 분식점과 카페는 울진의 대표적인 맛집이 되었고 말수는 지역의 명인으로 불렸다. 말순 할머니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어요. 이장이 감사 인사를 했다. 무슨 말씀을요? 저야말로 이 마을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는걸요. 정말로 그랬다. 이 마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이다. 77세가 된 말수는 여전히 건강했고 의욕적이었다. 매일 아침 바닷가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가게 일을 하고 저녁에는 취미 활동을 했다. 독서 모임, 요가 교실, 합창단까지 참여하고 있었다. 젊은 사람들보다 더 바쁜 하루를 보냈다. 언니 정말 젊어요. 비결이 뭐예요? 마음이 젊어야 몸도 젊어지는 것 같아. 실제로 말수는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있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70대에 창업해서 성공한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고 했다. 저 같은 사람을 인터뷰해요?
네.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는 분식점에서 진행되었다.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하게 되셨나요? 더 이상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고 싶었어요.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나요? 처음엔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응원해 줍니다. 후회하신 적은 없나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진짜 제 인생인 것 같아요. 기사가 나간 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 용기를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말수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26장. 새로운 꿈. 80세가 되었을 때 말수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자서전을 쓰는 것이었다. 제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서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요.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였다. 70대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이야기가 감동적이라고 했다. 말수는 틈틈이 자신의 인생을 글로 적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부터 결혼, 육아, 그리고 울진에서의 새로운 삶까지. 글쓰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언니 책 제목은 뭘로 할 거예요? 오키가 물었다. 말순의 두 번째 인생은 어때? 좋아요. 정말 두 번째 인생이니까. 1년 동안 써서 완성한 자서전. 출판사에서 출간을 확정했다. 책이 나오자 큰 화제가 되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말수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강연을 다녔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말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고 박수를 쳤다. 27장. 가족의 완전한 화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민중 가족도 크게 감동을 받았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준이 말했다. 이제서야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깨달았어요. 수연도 진심으로 말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손녀도 할머니를 존경한다고 했다. 가족들은 이제 말순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었다. 하지만 말순은 여전히 자신의 삶을 살았다.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만의 독립적인 삶을 이어갔다. 28장. 지속되는 행복. 85세가 된 지금도 말순은 여전히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물론 예전만큼 바쁘게 일하지는 않는다. 젊은 직원을 고용해서 함께 일한다. 할머니 언제까지 일하실 거예요? 할 수 있을 때까지. 대단해요. 그 나이에도. 나이가 뭐 대수야. 즐거우면 되는 거지. 정말로 즐거웠다. 일하는 것도 사는 것도 모든 것이 즐거웠다. 오키와 함께 또 다른 여행도 다녀왔다. 유럽 여행이었다. 80세가 넘어서 처음 가본 해외였다. 언니, 우리 정말 대단하다. 맞아. 이 나이에 유럽까지 오다니. 두 할머니의 유럽 여행은 현지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돌아와서 또 다른 책을 썼다. 여행 에세이였다. 이것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에필로그 진정한 행복의 의미. 지금 말수는 89세다.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의욕적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닷가를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낀다.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모든 것에 대해 내가 정말 행복한 선택을 했구나. 매일 이런 생각을 한다. 가끔 과거를 돌아볼 때가 있다. 만약 그때 그대로 살았다면? 요양원에 가서 쓸쓸하게 지냈을까? 아니면 집에서 계속 눈치 보며 살았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70대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다. 비록 늦은 시작이었지만 그래도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지금도 새로운 꿈이 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오늘도 바다를 바라보며 말수는 생각한다. 인생은 언제나 두 번째 기회를 준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잡을 용기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말순의 두 번째 인생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온다. 파도가 하얗게 부서진다. 말수는 미소 짓는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 행복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것이다. 비록 늦었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말순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꿈, 새로운 도전과 함께. 끝.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나이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간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천국의 라디오였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